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빠졌죠. 항상 뭔가는 빠져요. 그죠? 자, 오늘 120회 우리가 논술 3교시걸 풀고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이고요. 토양 단면 구조를 그리고 각각 청이별 특성을 설명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토양 단면 구조 대체로 다 그릴 수 있죠. 자, 산림에 관한 어떤 내용이고요. 자, 맨 앞에 보면은 제가 무엇을 참조했다라는 거 나와 있죠. 물론 옛날에 제가 제 책에 우리가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신만만 적용해서 아직 제가 강의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토양 부분에 관한 내용이 한 3페이지 정도 차지하나요? 자, 그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화학적인 물리적인 성질을 하면서 나오는 게 한 5페이지 정도 차지하죠. 자, 토양은요 그만큼 우리가 수목하고 그 다음에 토양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양을 맨 앞에 딱 다뤄놨어요. 식재 설계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토양 단면은 우리가 공부는 잘 안 하긴 안 해요. 아주 옛날 오래전에 공부를 한 거를 제외하고는. 근데 제가 오늘은 출제 의도 또는 주요점 파악하기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단순한 어떤 질문입니다. 그죠? 단순한 어떤 문제의 질문인데, 자, 답도 단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제 티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우리가 내용들이 정말 잘 나옵니다.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포인트로 잡으면서 우리가 2교시 때 이런 문제 어떻게 한다고요? 3페이지 안 쓰면 점수가 1페이지 답을 쓰게 되면 우리가 점수 5점 이상을 넘기가 힘들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점에 목숨을 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토양은요 결국 이렇게 산림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자료에 보면요 토양의 생성 과정부터 풍화 과정,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토경, 입도 구조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 무엇을 이제 쓸 것이냐죠. 자, 토양 단면 여러분 아시죠? 표청. 그죠? 자, 기본적으로 표청입니다. 자, 표청이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단면 구조를 그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면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토양의 단면 구조가 우리가 3번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는데 각각의 청이별 특성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4번쯤 돼서 각각 청이별 특성을 적을 것이냐? 특성을 적으면요 한 요 정도 나오게 되고 우리가 5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자, 요까지가 단면 구조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청부터 모함청까지 모함청이고, 자, 표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또 맨 위에 껍데기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껍데기라면 좀 이상하죠? 유기물청이죠. 유기물청에서 표청까지가 보통 몇 센치죠? 우리가 기사 때 배웠죠. 그죠? 20cm 정도를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가 표청이라고 하고죠. 자, 표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표청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적습니다. 많이 어떤 차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청이별해서 쭉 적었습니다. 유기멸청, 표청 하면서 적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고 했나요? 집적청. 그죠? 자, 집적청은요 우리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집적청, 모함청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이 자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러면 집적청과 모함청까지는요 굳이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안 띄도 돼요. 지금 교수님이 묻는 거는요 실제로 표청과 유기물청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 딱 좋은데 기사 때 공부한 거라서 잘 기억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이래 놓고 여러분들이 단면 구조 끝나고 나면 요까지가 사실은
기사 때 공부는 했던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자, 특성 적으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기물청의 특성은 어떻고, 표청의 특성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집적, 집적청, 그죠? 집적청의 특성은 어떻고, 모함청의 특성은 어떻다. 모함청은 특성 나올 게 없어요. 보제청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성을 적는다면 우리가 집적청밖에 적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답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답만 쓰자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몇 점 얻을 것 같나요? 점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잘 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죠. 10점 이상을 받기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단면 구조를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15점 받을 걸 완벽하게 적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 제가 어떻게 이제 써내려갈 것인가 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자료 축척이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맨 앞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토양은요 결국은요 수목 또는 수목이라면 좀 그렇고요. 수림, 그죠? 임업의 어떤 내용들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토목 구조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실제 물론 이제 시설물에 뭐 동상 문제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실제 토양이 이런 과정을 우리가 표청까지 가기 전까지 맨 앞에 옛날에는 돌만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이루기까지 어떤 단계를 걸칠 것이냐죠. 이런 답을 쓰려고 볼 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서언을 했을 때, 자, 토양의 단면 구조란 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토양이란이라고 했겠죠. 분명히. 토양이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적을지 저는 궁금해요. 무엇을 적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토양 단면이란이라고 전 적어놨지만 토양이란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토양 단면이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단면 구조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어떤 청의를 이룬다고요? 이렇게 아까 유기물청, 표청, 집적청, 모함청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토양 단면의 어떤 청의는요, 이렇게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아니면요, 저는 토양은요, 어떤 생성 가치, 생성의 어떤 과정이 아니고, 토양은 그죠? 아니면 토양은 사실 어떤 수림 아니면 수목이 어떤 자라는 과정이나 또는 아니면 구조물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흙의 성분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흙의 성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흙의 성분에 관해서 쭉 적다 보면요 토양의 구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쓸 때 이렇게 뭐뭐란 했을 때 토양이란 아니면 토양 구조란 라고 했을 때 뒤에 우리가 토양의 단면 구조나 어떤 특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런 특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양의 단면 구조를 그릴 때는 토양은요 항상 이야기죠. 우리가 토목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 모든 구조물 그죠? 기반을 이루는 거고요. 수목의 어떠한 기반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토양의 어떠한 구조적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생물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양 어떠한 단면 구조가 사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각 청이별 특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토양의 풍화 과정부터 썼어요. 그래서 토양 단면 아니면 토양 구조를 먼저 썼고요. 그래서 어떤 청을 이야기한다라고 했고 각 청에 그다음 각 청별로의 어떤 구조 형태는 이런 청을 이룬다 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끊어냈죠. 그다음에 각 청별 특성으로는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토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구조라는 것이 물리적인 특성이죠. 그죠? 물리적인 특성, 그 다음에 화학적인 특성,
것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특성은 어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물리적인 특성, 자, 모든 것이 입경하고요. 여기에 입경, 그 다음에 산도 이러면서 전기, 전도 우리가 한때가 수목하면서 전기, 전도, 양토 이런 가정을 하면서요.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오죠. 유기물의 어떤 상태라든지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어떤 유기물 함량도 이런 것은 다 전기 전도와 산도, 염도에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건 화학적인 성분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적어도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데 항상 단면 구조에 우리가 이거 생각하기 전에 교수님은요. 단면 구조의 중요성을 둔 것이 아니고 청이별 특성을 적으라 했습니다. 자, 물론 유기물 토는요, 입에 어떤 썩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유기물 통에 또 A, B, C 층이 있는데 낙엽에 뭐가 바로 떨어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인맥이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벌레가 있는 층이고 어쩌고. 자, 그거 중요해요. 중요 안 하라는 건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유기물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토양이라고 하지를 않죠. 그죠? 그리고 그것의 표토 하니까 표토를 이루는 표층이죠. 그죠? 그래서 표토에서부터 우리가 토라는 어떤 단어를 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또 A, B, C로 나누죠. 그죠? A, B, C로 나눠서 여기는 진짜 A층, V층, C층 이래가지고 또 나오는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앞에 2를 적었어요? 2를 제가 뭐를 적었냐면 토양의 풍화와 기본 성질 했습니다. 풍화와 기본 성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풍화 과정에서 어떤 성질, 토양의 성질이 변하더라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래서 풍화 과정 하면서 온도, 바람, 물이라든지 산화, 분해, 융해 되고 그 다음에 이동되는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것은 어떤 이화학적인 변화를 미생물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풍화의 어떤 과정 하나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 성질 하면서 기본 성질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가 입도라는 것과 그죠? 입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구조. 그죠? 구조별로 이렇게 기본 성질이 나눠집니다. 자, 자신만만 조경기술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입도는 말 그대로 이루는 어떠한 구조, 어떤 형태, 배열 형태에 따라서 조립토, 우리가 말하는 일명 사질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립토, 일명 점성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유기질토, 어떤 극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구조별로는 이렇게 우리가 단립형, 면모형 이러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디에 있느냐,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풍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풍화하는 과정인데 말 그대로 화학적으로 열, 그 다음에 바람, 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 이동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구조별로 좀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입도 구조별 형태로 하면서 자, 항상 이야기지만 우리는 토목과 수목의 어떤 관계예요. 왜냐면 우리가 조경의 시설물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요. 여기로 이제 녹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표토 단면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토양이라는 개념으로 딱 봤을 때 표토에 제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각 층별이라고 하자면 집적청, 모함청 이거는 원래의 자기의 모재청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모든 어떤 지설물이 어떠한 그 영양분이 축적된다 아니면 모세가는 어떤 물의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다까지 그냥 적어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표토청을 가장 포인트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부터 표토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입도 구성은 어떻고 그 다음에 뭐였죠? 우리가 사질토라든지 이런 건 집적층에서 이루어지겠네요. 보니까 그죠? 조립토라든지 세립토 성질 이런 것은 아까 입도 기본 성질의 입도 점성이라든지 어떤 사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적층에서
특성이 이루어진다라는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풍화 과정에서 표토라는 것은 영양분이 어떤 유기물질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뭐예요? 입도의 입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더라 라든지, 그죠? 발달이 잘 돼 있고 산도도 좋고 전기 전도도도 아주 양호하더라 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입경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사질이나 어떤 점성의 어떤 적절한 어떤 투수성이라든지 공곡도 잘 이루어 발달된 집적청은 이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점성 사질 어떠한 그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집지청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라는 어떤 특성들이 적혀야 되겠죠. 자, 이게 이렇게 적고 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 이제 적으려고 보면 이제부터는 특성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단면 구조별 특성이라고 제목을 적는 것이 3 안에 특성과 구조를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성을 옆에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는 직접 어떤 청이별 특성이란 단어가 이제는 별로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이번에는 뭘 적나요? 당연히 우리가 이 문제 단면 구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목 성장하고 수목 성장과의 관계를 우리가 답을 적는 것이 좋죠. 자, 물론 이제 3을 중요성을 따져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 크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좀 1 단면 구조 그림을 그리고 2 하면서 청이별 특성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청이별 특성 적고 4 들어가서 수목과 수목 성장과의 관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물리성어는 어떻고 그 다음에 화학성은 어떻더라 라고 하면서 답을 여기 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네. 그죠? 화학성은 어떻더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쪼개주는 거죠. 입도, 입경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pH 관계,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 관계, 염분 관계, 유기물과의 관계 하면서 뭐 생물하고 생물성화의 관계, 이거는 어떤 말 그대로 유기물질을 만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표토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토양의 단면 구조, 우리가 청별 단면을 하나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몇 개 적고요. 그 다음에 각 청별의 각 청이별 특성을 따로 간단하게 적어도 됩니다. 이때는 이제 표로 나타내도 되겠죠. 유기물청, 표청, 그 다음에 집적청, 그 다음 모함청. 이래서 특성을 각각 몇 개를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넣어주면 충분히 한 표지 나오겠죠. 자, 중요한 거는요. 이 3번을 적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서원과 2를 어떤 과정을 걸쳐서 3이 나오느냐죠. 그리고 3의 포인트를 다 잡고 난 다음에 내가 4는 결국은 토양은 우리가 수목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걸리고 결국은 표토를 보존한다는 개념의 내용들이 안에 흐르는 과정에서 포인트가 딱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문제가 내용이 어떠한 내고자 하는 교수님의 의도를 그나마 저는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설물을 내시는 분이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수목과의 관계라든지 조경과의 관계로 넣어도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2번이고요. 자, 문제 3번을 하면서 모더니즘 적용 정착하고 특성에 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에 기출문제 좀 더 연결시킬 수 있는 현대 적용하고 연결시키는 방법하고 다음 3번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4번으로 가서 이야기할까요? 문제를 가장 좋게 잘 버리는 방법을 제가 3번 할 때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